학교 마음챙김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학교 마음챙김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 마음챙김 기반 인성교육을 위한 제한입니다. 필요성은 청소년 정신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챙김 기반 인성교육을 위한 제안으로는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그 기존의 개념에서 조금 더 나가서 적극적인 정신건강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과 인성교육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챙김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몇 가지 현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은 2019년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질병관리청의 조사입니다. 에 따르게 되면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 등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인지율 보면은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었는데요. 39.9%, 거의 40%입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습니다. 여학생이 거의 48.8%니까 50% 육박하고 남학생은 31.7%입니다. 우울감을 경험한 것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체 28.2%고요. 역시 여학생들의 그 답변 비율이 높습니다. 34.6%입니다. 자살 생각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인데요. 전체 13.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살 계획률에 있어서도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가 해서 전체 4.0%가 나왔고요. 실제 시도한 율도 3.0%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5, 16 오면서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에 있어서도 교육부에서 2019년도에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했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약 410만 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참여율은 90.7%, 온라인 전수조사죠. 여기 답변을 보게 되면은 내용은 학교 폭력을 목격했는가, 피해 경험이 있는가, 가해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 응답률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2012년도부터 쭉 아마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줄어들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에 2016년, 17년까지 줄다가 2018, 2019년에 조금씩 또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보게 되면은 초등학교가 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피해 유형별인데요. 언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학교 폭력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해율도 보게 되면은 좀 줄다가 다시 최근에 좀 늘어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역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초등학교가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푸른 나무 재단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관심 갖는 재단인데, 여기서 수치를 보게 되면 그 교육부 수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학교 폭력이나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점차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순히 학교 교과 공부만 하고 내용이 주로 이제 지식 전달로 되어 있죠. 학생들의 그 심성에 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그 교육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또 발맞춰서 지금 새로운 시대적 환경이 과거와는 다른 교육을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인류가 코로나 사태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죠. 이런 코로나 사태의 경고는 우리 인류가 그동안 지향해온 그 문화 문명의 방향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반성하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모색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적 발전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 결과 환경 파괴라든지 또 물질적인 그 소유나 물질적인 발전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심리적으로 느끼는 행복도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울은 상당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내적 성장을 지향할 때 되지 않는가, 외적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장을 돌아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그 정보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을 사용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편리성을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게 되면은 유튜브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찾는 정보, 그 사람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하나의 그 생각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나 인종적인 견해나 어떤 견해가 한쪽이 있으면은 그쪽을 지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 유튜브에 그 정보 서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의견을 더 강화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점 다원화되는 사회 속에서 나와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그 수용과 그 관용의 능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인류는 새로운 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인류는 교육을 통해 진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DNA는 아마 10만 년 전, 20만 년 전에 우리 조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진화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이 교육에는 이제 단순히 외적인 환경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과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루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 더불어 사는 능력,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정신건강의 적극적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신질환이 있다 없다의 그런 그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검사를 통해서 밝히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에 그 정신건강의 그 목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보다시피 키스 등의 정신건강의 완전 상태 모형에서는 단지 정신질환의 증상이 있다 없다로만 나누지 않고 그 사람이 정신건강의 증상, 여기 뭐 증상이란 말이 조금 뭐 어색하긴 합니다만 정신건강의 지표 그런 부분을 보이느냐, 심리적, 사회적 웰빙을 보이느냐 이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신건강을 얘기할 때 단지 한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증상이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정신건강의 증상이 있냐 없냐라고 그런 차원을 둘 때 2x2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단지 정신질환이 있다 없다로 혹은 로우 하이로 나눠진다면 정신질환이 없다, 낮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인구 중에서도 다시 정신건강 증상을 가지고 나눠보게 되면 정신건강 증상이 높은, 정신건강의 지표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단순히 정신건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듯이 정신건강의 증상이 많은, 즉 번영의 상태, flourishing, 이것이 완전 정신건강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정신질환의 증상은 없지만 여기 쇠약이라고, 랭귀싱이라고 분류한 불완전 정신건강 상태에 있다. 여기에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다 있다로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 개념으로 좀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한 정신건강을 갖도록 하자, 또 플라리싱, 번영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러한 컨셉을 갖고 정신건강의 오리엔테이션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로우 하이로 나눴습니다만 그 밑에 M자는 마더린 멘탈 헬스입니다. 온건한 중간 정도의 정신건강.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쇠약과 번영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고 낮은 수준의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온건한 정신건강 상태, 중간 정도의 정신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번영의 상태, 완전 정신건강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이런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완전한 정신건강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신건강의 적극적 개념으로서 심리적 웰빙을 들 수 있고요. 그 밖에 다른 것도 들 수 있습니다만 여기 심리적 웰빙이라는 개념으로 또 하나 셀프 액셉턴스, 퍼스널 그로스, purpose in life, environmental mastery, autonomy,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심리적 웰빙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건강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6가지 나눠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저는 성장과 행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성장을 강조하는데 여기서의 성장은 자기 성장, 내면의 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요. 성장이라는 것을 오퍼레이션으로 정의를 해보게 되면 마음 지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고요. 마음 기술의 숙달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조절 능력이 증가하고 더불어 사는 능력도 향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온전한 행복,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을 늘리며 동기를 조화롭게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성장이 행복을 가져온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인성교육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조절 능력, 더불어 사는 능력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을 다루는 교과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물리 등 배우죠. 물론 체육도 있고 음악 미술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정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고 다루는 능력은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그 자기 객관화의 능력, 마음을 또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정보 사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 다른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고 관용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이 또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더불어 사는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의 교육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당위적인 도덕교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그 당위적인 도덕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앞으로의 그 마음에 대한 교육, 인성교육을 할 때는 증거 기반의 과학적 인성교육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이기주의자가 되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당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 그래서 바르게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조절할 줄 안다면 진정으로 이기적인 그러한 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은 바로 성숙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진정한 이기적인 사람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당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거 기반의 과학적인 마인드 사이언스, 마음의 과학에 바탕을 둔 그런 인성교육에서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학업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인성교육의 현재를 좀 보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 없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성교육법입니다. 인성교육법은 2014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요. 2015년 1월 20일 날 공포됐고요. 7월 21일부터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체감하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런 어떤 관심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학교 개선법이라고 하는 그 Improving America Schools Act라고 하는 것이 1994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비교적 아이들을 심성에 초점을 둔 그것을 좀 더 살려주는 북돋는 그러한 그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나온 No Child Left Behind Act, 아동 낙오 방지법이 나오는데요. 이 법률은 학업에 좀 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 교사에 대한 평가나 학교를 평가할 때 그 아이들이 그 학업 수준이 얼마나 돼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의 그 인성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약화되지 않느냐, 이런 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그 인성에 대한 관심은 높고요. 그것이 지금 사회적 감성 학습, 이모셔널 러닝, 사회적 정서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적 정서 학습, SEL. 이 운동이 민간 단체에서 중심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정서학습 이쪽 운동 단체, 이 가살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에서 인정을 받고 인증을 받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성교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인성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핵심 가치와 덕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예, 교,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긍정심리에서 말하는 그 강점들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핵심 역량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핵심 가치,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중요한 동기, 그 동기에 있어서 그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동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기반 심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미국에서 L2B, Learning to Breathe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마음챙김에 기반한 그런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물론 마음챙김에 대한 정의는 그 교육자나 혹은 연구자나 혹은 지도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 넓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좁게 내리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훈련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자비나 그 개방된 마음 이런 것을 그 현명한 행동의 바탕으로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주의 훈련 포함되어 있고요. 정서 조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그 건강한 정서를 개발하는 것이 컬티베이트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사, 자비, 또 여기에는 또 스트레스 관리 기술의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의 레퍼토어가 확장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챙김을 생활 속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인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마인더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배우 골디 혼이라고 좀 아시나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죠? 이 골디 혼이 출연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혼 파운데이션에서 출연을 해서 그 과학자들이 신경심리학자들 또 심리학자들 등이 함께 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그 학생들의 교육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마음챙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긍정심리적인 교육, 또 신경과학에 대한 교육도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매일의 그 호흡 마음챙김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경험의 주의를 유지하는 그런 훈련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게 해주는 그 관점을 서로 퍼스펙티브 테이킹 하는 그런 훈련, 그 다음에 optimism, 낙관성, 그리고 감사, 그리고 행복한 경험을 음미하는 그런 훈련 등 이런 그 긍정심리적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친구들에게, 반 친구들에게 친절하기, 또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기, 이런 것들도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SQP, Still and Quiet Place, SEE, Social and Emotional Ethical, 그 다음에 Mindful School 등의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도 보게 되면 MISP, Mindfulness in School 프로젝트라고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370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음 챙김이 주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그 영국에서의 아동들의 또 학생들의 5세에서 19세 조사했는데요. 또 정신건강이 심각하다. 8명 중에 1명이 어떤 그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런 조사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심성 교육, 인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저도 역시 이러한 그 마음챙김에 기반한 심성교육 프로그램을 MPPT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MPPT를 마음 공부라고 보는데 이 마음 공부는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로 나눠집니다. 마음 지식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작동 원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고요. 일상생활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기술의 연마를 또 돕죠. 그래서 이런 마음 지식의 바탕을 두고 마음 기술을 배웁니다. 마음 기술은 우리 마음을 쉬는 기술, 마음을 보는 기술, 마음을 쓰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로 이름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쉬고 보고 쓰는 이러한 기술들을 연마하는 것을 우린 보통 마음수행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컬티베이션. 그러니까 마인드 컬티베이션에 마음수행의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그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이 돼서 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이러한 마음 건강에 대한 적극적 개념이 좀 확립돼야 되고 그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건강한 온전한 정신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바탕을 둔 이러한 인성교육, 심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도 마음챙김에 기반을 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을 마음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라건대 이런 마음챙김 교육이 좀 더 정교화되고 마음챙김 개념이 좀 더 정교화될 필요가 있고요. 또 지속적인 과학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정규 과목으로도 예를 들면 마음 이렇게 해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처럼 이런 과목이 정규 교과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물론 교사와 부모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될 때에 학생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제대로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